정치권은 정말 쉴 틈 없이 긴장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전에 대변인님 말씀에 이어서 또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앞두고 혼용무도, 즉 어리석고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규정하면서 여당을 향해 양두구육시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상당히 좀 강도가 센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혼용무도라면 이제 정신이 혼미할 때 그 혼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혼미하다도 혼수 상태 할 때 그 혼자인데, 무도, 그러니까 도리를 모른다. 도리를 몰라서 어리석은 자가 도리도 모르니까 당연히 정치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제 이제 영수회담 하면서 네. 세 명의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라 하시는 거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손을 맞잡으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를 해라 라고 했었고, 정청래 당대표가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한 거 온 국민이 다 봤어요. 기대감을 가졌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24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상황도 웃겨요. 왜냐면 원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요 원내대표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왜냐면 교섭단체의 대표니까 정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그거를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하면 당대표가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거를 당대표가 나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제 영수회담에서 그 분위기를 이어서 당대표가 그러면 화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내려고 연설하겠다고 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네. 그런데 보기 좋게 배신을 때린 거죠. UFC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수들끼리 서로 이제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뭐가 있냐면, 터치를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 가지고 뒤통수를 가격하는 거, 이거 반칙입니다. 근데 그런 반칙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을 26번이나 얘기하고 청산을 19번이나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거의 다 말살시키겠다. 네. 그 얘기를 50분 내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40분 정도 했었고, 보통 이제 당 대표들이 40분 전으로 대표 연설을 하거든요. 그것도 굳이 길게 하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야당을 말살시키겠다는 그 내용을 주로 했다는 것은 협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달라. 그 자리에, 어제 그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제 요구에 맞춰서 내가 알겠습니다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의 테이블을 어렵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 협치의 테이블을 확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이제 대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도 여의도 대통령이구나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여의도에 돌아오면은 자기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네네. 사실 반응을 보면은 뭐 정청래가 정청래 했다 이런 반응도 그렇죠. 있고, 네. 아니면 또 원래 성향보다는 좀 순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순화인 거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다르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표 연설을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네. 이제 대표 연설을 한 거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차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현재 이번 개딸 강성 지지층의 등을 업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강성 지지층이 옮기는 거 싫어해. 지금 이 지지층을 그대로 한 방울에 담아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탈자 없이 그대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자기가 강성 발언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한 방울에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협치라든가 소통 이런 단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딸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 목적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내년 지방선거 되면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지방선거 나오려고 대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강훈수 비서실장부터가 내년 지방선거 나올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 또 강원도 도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 생각은 달라요.
정청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온전히 내 손으로 공천을 할 테니까는 대통령실은 관심도 가지지 마라. 눈도 시선도 주지 마라. 라는 그런 입장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주 대통령과 다른 소리를 계속 내는 강성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역할이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은 정청래를 달래거나 정청래한테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정청래 당대표한테 야야 대통령실에서 또는 이제 장관 중에서 누구누구는 공천을 챙겨달라 그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꺼내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강성으로 가버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자기의 여의도 대통령이 자기에게 눈치를 보게 만들고 나를 달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구도를 짜는 거죠. 그렇게 구도를 짜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얼씬도 못하게 근처에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강성 이제 행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명청대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청대전이 이미 예고 많이 됐었죠. 이미 전당대 할 때부터 정청래 뒤에는 이제 김어준이 있었다. 이번에 이제 경향 이제 진보 매체죠. 경향신문에서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전부 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김어준 방송에 나서 줄을 선단 말이에요. 왜? 김어준 방송이 개딸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공천 받을 수 있고 선거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려 119명이 거기에 나가서 줄을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정청래예요. 정청래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의원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가 미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이건 이미 예고되어 있는 명청대전이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내년 아까 말씀드린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한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지시 또는 지휘 이런 거 받아서 당이 움직인 거 아니라 따로 가는 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할 일을 해라. 나는 내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청대전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청이 이겼다. 즉 이제 정청래가 이끄는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많은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호남과 수도권에서 많은 지방 의원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아마 내년에 이제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입장은요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짚어봐야 할 것이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 이 송 원내대표는 이것을 두고 인민재판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위헌 소지 당연했죠. 지금 헌법에 따르면 그 이제 재판관들은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따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입법부가 임명한 재판관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게 한다는 것은 목적이 뭐냐?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법원장이 독립적으로 법관들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은 입법부가 사실상 판사를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되게 칩시다. 그러면 입법부에 의해서 임명한 판사들, 이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특별재판부에 보내준 그 정당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답을 정해놓고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완전히 정치화시키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판사 출신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뭐 계엄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가 아무리 뭐 이제 투쟁하고 싸운다고 하지만 사법부를 정치의 수단으로 하수인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발언했더니 또 그걸 또 최민희 의원이 받아치면서 아무리 그래도 무슨 계엄에 비유하냐고 등등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에 있는 최측근, 이재명의 최측근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별재판부가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강성이 정청래와 최민희가 당에서 큰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투쟁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강대강 구도가 좀 계속되다 보면 오히려 협치는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제 뭐 같이 손잡고 일 잘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뭐 뺨을 때리는 식으로 하니까 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집권 여당이요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으면 그 당정 갈등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국민의힘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돕지 않는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등을 돌립니다. 집권 여당을 지지했던 당원들 등을 돌리고 지지율 떨어지면서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결국 정권을 찬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오로지 지방선거만 보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 있더라도 자기는 강성 행보를 하겠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치는 좀 멀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싸우겠다. 그리고 투쟁하지 않는 자 배지를 떼겠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뭐 강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뭐 사과만 하는 정당? 지난번에 왜 한동훈 대표는 사과 계속하자 그랬고 김문수 그때 전당대표 후보자도 한동훈을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좀 사과하는 식으로 가겠다라는 걸 메시지 냈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 지지율이 땅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민주당과 격차가 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보수가 선명하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국민들이 더 지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우리가 중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또 조국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조국 뭐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 도와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을 조지로 덮었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대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20대 일부가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좀 받쳐주는 그런 세력이 있었거든요. 특히 네. 20, 30대 여자 유권자들이. 근데 그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탈당도 제법 한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더 잘 싸울 수 있는 기회, 싸우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